자, 멜로뽕띠 9번째고요. 지금 지각의 현상학 2부의 4장 타인과 인간적 관계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5절 얘기를 했습니다. 문화적 세계에서 인간의 공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532페이지에서 보면은 데카르트를 좀 비판하면서 다시 이 어떤 개인 중심적인 혹은 사유 중심적인 사유 체계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코기토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개의 의식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과의 공통적 지반을 갖고, 지반이라는 게 이제 어떤 지평이죠, 지평. 그래서 평온하게 공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게 이제 소위 근대 철학에 대한 비판이고 또 육체 철학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증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6절이 뭐예요? 그러나 자유와 나의 공존이 있는가?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 뭐예요? 그럼 다른 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거냐? 다른 사람과 나의 공존할 때 나도 자유가 있을 거냐? 여태까지 자유라는 건 뭐예요? 사르트르식으로 얘기하면 자유라는 건 나의 의지죠. 무화시키는 내용띠사이자스용. 내용띠자스용이라는 게 뭐예요? 그걸 막 아니야, 내가 이제부터는 나는 내 의지대로 새로운 사람이 되겠어. 이게 무화시키는 내용띠제, 내용띠자스용이 그거 아니에요. 나의 의지가 어떤 자유의 핵심이죠. 근데 멜로뽕티는 그렇게 하는 거, 나와 타자의 관계가 이 사르트르와 관계 같지 않죠. 의지 나만이 중심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관계 속에서 자유는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여기 보면 533페이지에 보면 나는 타인을 행동으로서 지각한다. 예를 들면 나는 타인의 슬픔, 분노, 고통이나 분노를 그의 행동에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계로의 존재의 변형이죠. 자, 그러면 이런 타인의 행동들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여기 그러나 결국 타인의 행동, 타인의 말조차 타인이 아니다. 타인의 슬픔과 분노는 타인과 나에게 완전한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그에게는 체험된 상황이며 나에게는 현지화된 상황이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타인이 나한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슬퍼해. 물론 그게 나한테 똑같이 전달될 수는 없지만 그 지평 안에서 나의 자유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존이라고 하는 것은 534페이지. 공존은 어쨌든 각자의 편에서 체험되어야 된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구성적 의식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의사소통하려고 하거나 공통세계를 발견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누가 의사소통하고 누구에 대해 이 세계가 존재하는가를 묻는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내가 다른 사람, 그러니까 사르트르처럼 완전하게 내 의지대로 나 이제 앞부터 기존의 세계를 무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 거야. 이게 자유였다면, 그 다음에 레비나스한테는 타인이 시킨 대로, 신의 목소리를 시킨 대로 하는 게 자유였다면 멜로뽕티는 그 중간에 어디쯤 있는 거죠. 근데 그건 타인과의 공존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535페이지에 보면 내가 타인을 정립할 수 있었던가, 어떻게 내가 타인을 정립할 수 있었는가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탄생하는 한, 신체와 자연적 세계를 가지는 한, 나는 우리가 앞서 설명한 대로 그러한 세계에서 나의 행동이 얽혀있는 다른 행동을 발견할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한데 멜로뽕티 입장에서는 내가 타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정립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나의 행동의 자유나 의식의 자유가 새롭게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이렇게 538페이지 고독과 의사소통은 양자택일의 두 방이 아니라 단 하나의 현상이었다. 왜냐하면 사실상 타인은 나에 대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고독하다,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나 뭔가 계속 말하고 있는 거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양자택일이 아닌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멜로뽕티는 내가 타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정립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참여된 10절 539페이지 보면 참여된 주체란 말이 나와요. 절대적 주체라는 참여적 주체 그리고 탄생이란 말인데 절대적 주체라는 건 사르트르식으로 생각하면 되죠. 내가 유일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참여적 주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회적 세계와 맞붙이고 있는 거죠. 539페이지 이렇게 되어 옵니다. 사회적 세계와 맞부딪혀 나는 언제나 나의 감각적 자연을 사용할 수 있고 눈을 감을 수 있으며 자기의 귀를 막을 수 있고 사회 이방인으로 살 수 있으며 타인 의식들, 기념물들을 색과 빛의 단순한 배치로서 취급할 수 있고 그것들의 인간적 의미를 빼앗을 수 있다. 세계로의 나의 삽입이란 말이 나와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참여된 주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541페이지. 왜냐하면 존재한다는 것은 세계에 속하면서 세계를 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철학자는 타인들을 반드시 자신의 반성적 퇴각에 끌어놓는다. 왜냐하면 세계의 모호성에서 그는 영원히 그들을 반려자로서 취급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을 지각하는 것, 타인의 존재를 무시하고서는 철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인 것으로 복귀해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542페이지. 모든 객관화에 앞서 우리와 결합된 채로 우리가 운반하는 사회적인 것을 복귀해야 된다. 사회적인 것을 복귀라는 게 뭐예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그 실체가 사회적인 거죠. 543페이지. 사회적인 것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때 또는 판단할 때 이미 거기 있다. 그것은 나의 삶에서 역사의 근본적인 구조들이다. 그것은 의식 파악에 앞서 사회적인 것은 은은하게 존재하면서도 청원으로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내가 타자를 알게 되는 것이고 사회 속에서 나의 자유가 존재하는 어떤 기본적인 존재 조건이죠. 그러면서 이 양반이 545페이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뭐라고 정리해요? 존재론, 관념론과 실존을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관념론은 외부를 나에 내재하는 것으로 만들고 실존은 나를 인과적인 장애에 복종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 사이에 존재하는 동기와 관계들을 허위화하고 이런 관계들의 이해를 불가능하게 했어. 근데 이제는 신체를 통해서 내부와 외부의 어떤 상호 관계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개개인의 타인은 거부할 수 없는 공존재의 양식, 공존의 양식 또는 환경으로서 나에 대해 존재하고 나의 삶은 죽음을 모면할 수 없는 정조를 가지듯 사회적 분위기를 갖는다. 사회란 말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 다음 3부에서 보면 뭐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3부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3부의 4장에 자유라고 하는 3장이 있어요. 3부의 3장이 자유인데 거기에 보면 8절에 보면 대자, 대타, 상호, 주체성 뭐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7절엔 지적 기투와 실존적 기투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같은 말이에요. 기투란 말이 뭐예요? 프로젝트란 말인데 그게 사르트르가 썼던 거죠. 실존적 기투란 말은 내가 이제부터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어. 그래서 뭐 미래에 대해서 막 나의 의지를 던지는 거. 그게 기투죠. 근데 멜로뽕티는 여기서 지적인 기투와 실존적 기투를 얘기하면서 여기 혁명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혁명이라는 게 사르트르식 얘기하면 세상을 변혁시키는 거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것이 나의 의지, 기투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봤거든요. 근데 그거를 여기는 지적 기투라고 보고 멜로뽕티는 자신이 얘기하는 기투는 실존적 기투로 보는 거예요. 실존적 기투를 말하면 뭐예요? 결국 내가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투라는 게 나의 의지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 속에서 어떤 계급적인 위치 뭐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사회적인 변혁이라는 게. 그래서 666페이지에 보면 계급의식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급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사회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적인 위치죠. 그 상황에서 내가 뭔가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도 그 사회적인 맥락과 어떤 역사적인 조건 안에서 가능한 가능성이 결정되는 거지 내가 막 의지대로 내가 바꾸겠다? 그게 안 되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667페이지에 보면 나는 사회적으로 위치지어져 있고 나의 자유는 비록 그것이 나를 다른 곳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나를 내가 되고자 결심하는 것으로 당장 만들어주는 자유는 아니다. 딱 사르트를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렇듯 부르주아라는 것 또는 노동자라는 것은 그러하다는 의식을 갖는 것만 아니고 세계를 형태화하고 타인들과 공존하는 우리의 방식과 뒤섞이는 암시적 또는 실존적 기투에 의해서 자신을 노동자 또는 부르주아로 가치 부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실존적 기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적 기투는 사르트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존적 기투는 멜로뽕티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호 주체성 8절에 나오는 대자, 대타, 상호 주체성도 내내 비슷한 종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3부 3장의 13절에 보면 조건 지어진 자유. 이게 이제 포인트죠. 사르트르하고 비교해서 자유라는 게 내 개인적인 의지에 따라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조건 지어졌다는 겁니다. 677페이지. 역할과 상황의 일반성을 결심하는 돕는 데 이르고 상황과 상황을 맞는 자 사이의 이러한 교환에서 상황의 몫과 자유의 몫을 한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디까지가 구조적이고 상황 탓이고 어디까지가 내 자유 몫인지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나의 자유라고 하는 건 그 상황과 어떤 사회적 구조적인 내가 처한 계급적 위치, 상황적 위치에 따라 또도 나의 자유라는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구조적인 탓, 상황적인 탓, 요건 내 자유, 내가 의지의 탓 이렇게 구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실토하도록 고문을 강한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얻어내고자 하는 이름과 주소를 그가 제공하기를 거부한다면 그것은 지원 없는 고독한 결단에서가 아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동료와 함께 있다고 느끼고 여전히 공동 투쟁에 참가한다고 느낀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고통에 저항하는 것은 한갓된 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동료들, 자신이 사랑하고 면전에서 체험하는 자들이고 그들과 함께 있는 포로이다. 아니면 마침내 고독을 자랑스럽게 원하는 의식, 다시 말하면 공존의 어떤 방식이다. 그러니까 뭐 어디 저 죄수들 불러대다가 막 고문하고 막 실토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안 밝히는 이유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로뽕티식의 예라고 하는 게 나름대로 굉장히 그 구체적인 예들을 쓰고 이 안에 약간 좀 사르트적인 냄새나 혹은 레비나스적인 냄새들 뭐 이런 걸 좀 풍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그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뭐 요 정도로 해서 멜로뽕티가 얘기하는 타자가 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